안녕하세요, 제이폼입니다. 오늘도 주식시장, 여러가지 자산시장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동안 영상을 못 올렸던 이유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쁜 일도 있었지만, 다른 또 인터뷰도 많이 있었고, 저의 뭐 블로그나 카페를 가입하신 분들은 저의 뭐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제 모습을 보실 수 있었겠지만, 유튜브 구독만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갑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시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지는 않죠.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도 한 가지 또 일이 터지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굉장히 낙폭을 크게 가져가다가 장 막판에 조금 상승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다우라든지 나스닥이든지 S&P 500이라든지 요즘에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리오프닝이라든지 다른 그런 코로나 수혜주가 덜 있던 다우도 이제는 조금씩 나스닥과 S&P 500과 비슷한 모습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미국 주식 추가 매수를 잘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환율을 보면 지금 1288원이고 이게 곧 1300원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0이 넘어간 채로 굉장히 오래 있고, WTI 원유 가격이 106달러, 100달러 이상인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달러가 강세인 것들을 유지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절대적으로 한국 원화 가치는 굉장히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러면 미국 달러는 1300원 3자를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지금 미국이 조금 뭐랄까 좀 실망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죠. 쉘 채굴하고 비축유 풀고 유가를 내리는 것부터 일단 요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왜 안 하고 있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고 CPI가 물가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왜 유가를 안정시킬 생각을 안 하고 있는가? 최대의 산유국이에요, 미국은. 네, 저쪽 중동 국가가 최대 산유국이 아닙니다. 지금은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 셰일가스 채취를 최고를 많이 하지 못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수지가 안 맞아서 셰일가스 채굴을 다 중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 산유국이 유가의 상승을 그저 방관하고 있다. 저는 사실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바이든과 트럼프의 차이가 여기서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저는 있는데, 결국에는 작은 정부와 큰 정부, 작은 정부가 결국에는 큰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웬만하면 정치 얘기 잘 안 하는데, 저는 누구의 편도 아니에요. 뭐 민주당 편도 아니고, 뭐 국민의힘도 아니고, 뭐 저는 뭐 공화당 편도 아니고, 뭐 전혀 편이 없어요. 저는 돈 잘 벌게 해주는 사람 편입니다. 결국에는 작은 정부가 큰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보수층이 집권하면서 여러 가지 좀 달라질 것들이 조금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사회에 조금 막혀있던 것들이 조금 뚫린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물론 이제 또 이제 그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부작용들이 있겠죠. 왜냐면 양극화가 더 심해지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리고 규제를 많이 하는 거, 그게 과연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까? 잘 생각해 보시면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전히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여전히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있고, 물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뭐 1, 2년 안에 해결은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계속해서 꾸준히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글쎄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도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쌓이게 되면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지는 저도 글쎄요, 좀 미지수예요. 한국 주식은 오늘은 조금 상승하고 있어요. 기관들이 조금 사면서 상승을 하고 있고, 2600선이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커 보여요. 2600이 되면 개인들이 엄청나게 팔고 기관들이 좀 사고, 또 이제 2300까지 기관들이 엄청 팔고 개인들이 엄청 사고, 뭐 이런 지금 장세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쉽지 않은 시장이죠. 저는 여전히 한국 주식이 굉장히 괜찮다고 보는 게, 환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 있고 무역 적자가 지금 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돌아서는 그때에 우리 한국 주식이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지수가 이렇게 박스권 안에 갇히면 사실 현물, 그러니까 주식을 실제로 사고 파는 분들은 사실 그다지 큰 메리트는 없어요. 우리가 떨어질 때는 수익을 얻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뭐 파생이나 옵션 하시는 분들은 뭐 박스권에 있는 게 제일 좋기는 하죠. 그것도 아주 양질의 트레이더들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히려 똑같아요. 계좌 더 망가질 수 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일단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돌아서는 때 저는 한국 주식 조금씩 팔기 시작하고, 환율이 떨어지는 한 1100원 정도 때에는 다시 한번 미국 주식을 사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뭐 누구나 다 사고 싶어 할 때는 좀 저는 파는 게 좋다, 뭐 추세 추종 전략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언제나 트레이더의 영역이라는 거를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트레이더는 아니잖아요. 트레이더가 될 수도 없어요. 네, 프로의 영역은 아예 건드리질 마세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사고 싶을 때는 우리가 팔고, 누구든지 팔고 싶을 때는 우리는 조금씩 사야 된다. 이게 저한테 좀 맞더라고요. 여러분도 각자 맞는 전략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비트코인 시장이 이 루나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시기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루나의 생태계가 굉장히 여기저기 뻗어져 있었고, 어느 정도 굉장히 완벽한 이 생태계를 만들었다고 하는 이 루나가 무너지면서 정말로 혹독한 겨울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이게 뭐 권도영 대표, 권도님이 문제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루나하고 UST의 문제는 저는 정말로 좀 괜찮은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앵커에 너무 이자가 높았어. 네, 연이율 15% 이상을 주는 이자를 주면서 UST를 예치하고 루나를 소각하고 뭐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언제나 늘 큰 수익률은 타겟이 됩니다. 네, 큰 수익률을 얻는 데는 타겟이 돼서 그것들을 끌어내리면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타겟이 되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루나가 이렇게 몰락하면서 여기서 지금 100불 정도 됐던 시점에서 지금 거의 뭐 휴지 조각이 된 상태입니다. 루나 홀더이신 분들은 진짜 너무 이거 절망적일 것 같은데,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이 시기를 과연 이 루나가 다시 이 시점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바이낸스도 루나의 페어를 지금 하나하나씩 삭제하고 있더라고요. 네,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실 것 같고, 결국 요 상태를 만든 누군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루나의 생태계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돈을 번 사람이 이 시세를 만들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번 돈은 어디서 나왔냐? 여기로 루나를 홀더하던 사람들에게서 나온 거죠. 여기까지 빠지면서 그 사람들이 손실 본 거를 누군가는 이 수익으로 가져갔겠죠. 저는 충분히 이게 공격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제 뇌피셜이에요. 이거는 뭐 아무런 그런 뭐
영향력도 없는 저의 말이지만 결국 저의 내피셜인데, 이거는 분명히 공격을 받았다, 타겟이 됐다. 좀 권도님의 조금은 과도한 언론 플레이, 그리고 너무나 자신만만했던 그런 좀 힘듦. 네. 한국 코인이에요. 사실 이거는 한국 코인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몰락해 버리면서 한국 코인에 대한 신뢰도 엄청나게 떨어졌고, 비트코인, 이 코인 시장에 대한 신뢰도 너무나도 떨어졌고, 심지어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위협도 너무나도 크게 가해지고 있고, 압력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갑자기 패깅에 문제가 없던 USD가 패깅이 갑자기 무너지고 루나까지 무너지는 일은, 이건 자연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이 프로토콜이 그렇게 자연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프로토콜은 아닌데, 이거는 분명히 누군가 타겟을 잡고 실행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테라 대표님 해외에 있고 그 안에는 한국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 자꾸 또 누가 집으로 찾아오고 해서 신변보호 요청까지 했다고 해요. 저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게, 얼마나 답답했으면 거기까지 찾아갔겠어요. 그러니까 뭐 누군가를 해하기 위해서 찾아간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네, 그렇게 믿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얼마나 답답할까요? 뭐 전재산을 넣은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그 이자를 잘 받으면서 뭔가 계속 될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될 수도 있을 만한 생태계였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참으로 힘든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테라 대표나 아내분이나 가족분들이 이거는 조금 기억하셔야 될 게, 루나 홀더의 손실만큼의 힘든 시간을 좀 견디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 됐는가를 따지는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벌어진 일이고, 이거를 막을 수 없었다는 것에 대한 그런 누구의 책임을 따지는 거는 너무 무의미하죠, 지금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이 책임을 누군가는 떠안고, 누군가는 이 책임을 뭐 어떻게든 져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고, 저도 한때는 루나 홀더였고 USD로 연이을 15% 챙기던 사람이었는데, 여기저기서 막 흉흉한 트윗들이 나올 때 저는 일단 모든 포지션을 정리를 했습니다. 언제나 코인 시장은 불안정해질 수 있고요, 언제든지 공격의 타겟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큰 자금을 코인 시장에 넣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코인 시장에 기회가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는 않고, 또 그 기회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코인 시장에 있는 포션은 조금 한 10%에서 15% 이내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지금 코인의 포지션은 많이 줄인 상태고, 저는 지금 제일 큰 포지션은 한국 주식에 있는데, 한국 주식도 거의 지금 20% 정도 손실 중입니다. 미국 주식은 25%의 손실을 지금 얻고 있고요. 코인도 거의 10% 이상의 손실을 얻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큰 손실을 얻고 있고, 여러분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요때 제일 주의해야 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줍줍 외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 괜히 센 척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절대로 사지 않는 분들입니다. 지금 시기는 누구나 힘든 시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건 적은 사람이건 힘든 시기니까, 좀 마음이 편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로 극소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어쨌든 부자로 나아가는 길목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잘 견디고 추가 매수를 할 계획을 꼭 세우시고, 근로소득, 사업소득으로 벌은 돈 중에서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조금 더 늘리시는 게 지금은 맞다고 생각하고, 뭐 대출을 받아서 뭔가 자금을 투입하거나 이런 건 절대로 지금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출은 지금 갚을 시기지 대출을 받을 시기는 아니에요. 금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대출은 갚아 나가셔야 되고, 저도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5년간의 그런 움직이는 이자라서 저는 5년이 지나고 아마 금리가 그게 다시 올라가게 되면 저는 그걸 모두 상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픽스된 그런 금리가 아니고 계속해서 변동하는 금리라면 지금 아마도 4% 이상, 5% 이상, 6% 이상 가는 금리도 꽤 있는 대출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대출 지금 갚으셔야 됩니다. 갚아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투자도 계속해서 해 나가셔야 되니까 힘든 거죠. 누구나 힘든 시간을 잘 버티고 지혜롭게 지나가면 이 힘든 시간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잔소리가 너무 길었죠? 네, 저도 힘드니까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은 그다지 이상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굉장히 힘들고요. 이 시기를 잘 넘어갈 생각을 매일매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이제는 좀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디 자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